장면은 악마의 궁전, 즉 무림마교 연맹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신참자가 놀라고 있습니다. 수염이 난 남자가 설명하기를 그들은 소속이나 문파에 상관없이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지 받아들여 마교 무공을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누가 이런 기회를 놓치겠냐고 의아해합니다. 그의 동료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지원할 수 없다고 아쉬워합니다. 수염난 남자는 군중 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고 누가 죽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동료는 그의 결론을 비웃으며 마기궁의 10인 대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수염난 남자는 다시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가 마치 장의사처럼 보이는. 모두의 시선이 군중 속을 걷는 젊은 남자에게 쏠린다. 그의 이름은 보은솔이며 그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 생각한다. 은솔은 자신을 눈밭에 버려진 채로 발견한 할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을 회상합니다. 은솔은 할아버지로부터 장의사의 직업을 배운 기억을 계속 떠올립니다. 할아버지 역시 장의사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그 시신이 매우 빠른 검술 스타일의 전문가에게 속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왼쪽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 앞부분의 높은 발달을 관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검술 스타일을 연습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특징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예리한 관찰력에 감명받아 미소 지으며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재능 있는 장의사라 칭찬했어요. 은솔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그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버팀목이었죠. 그날까지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밖에 누군가 있는 걸 알아차리고 한숨 쉬며 말했어요. 좋은 사람들은 널 찾지 않고 널 찾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은솔이 잠들어 있을 때 할아버지가 그를 깨우며 누가 죽은 척을 더 잘하는지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원하던 옷과 칼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잘 놀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그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해가 뜰 때까지 버텨보라고 부탁했고 이는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수상한 남자가 은솔의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쥐처럼 매우 잘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며 그를 칠지마검 보관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그가 궁전의 부주인 자리를 버리고 시체를 묻는 것 같은 하찮은 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신비로운 남자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비참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속죄하려고 선택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다른 곳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신비로운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할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른 장소로 가기로 하고 도망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은솔은 근처에 숨어서 위험이 지나갔다고 안도하며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곧 그는 떨기 시작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약속한 관복과 검을 간절히 원하지만 추위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기 때문이다. 은솔은 숨었던 곳에서 나와 게임 후 항상 기다려주던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궁금해하며 아마도 법집 행관들이 그를 다시 불러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장의사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 남자들에게 화가 났다. 은솔은 그 장소로 나아가 끔찍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고 급히 달려가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땅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한다. 은솔은 소리치며 할아버지를 부르고 그에게 달려가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며 은솔에게 죽은 자를 묻는 일을 계속하지 말라고 부탁하려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피를 토합니다. 은솔은 그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은솔에게 쥐에 깊게 들어달라며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울고 있는 은솔은 그의 요청을 거부하며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차라리 죽어서 할아버지와 함께 하겠다고 하며 지옥과 이 세상은 다를 바 없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없이 여기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옥에 있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멀리 떠나달라고 부탁하며 함께 보낸 시간이 매우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땅에 쓰러집니다. 은솔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은솔은 장례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의 시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만지며 복수하지 말라는 요청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만 이번에는 그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고 팔이 동시에 잘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드물게 위에서 아래로 베는 동작에서 그는 공격자가 중간에 동작을 바꿔 그의 눈을 찌르려고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은솔은 이 기이한 검술이 마교의 것임을 추측하고 그것을 천주요가 기술로 식별합니다. 그는 그의 등을 살펴보면서 숨겨진 무기를 사용한 93개의 흔적을 발견하고 공격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한 번에 수백 개의 숨겨진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침내 그는 혀밑과 손톱 아래에 이상한 변색을 발견합니다. 은솔은 이 변색이 살과 피를 썩게 하는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추론합니다. 그가 본 모든 것에 근거하여 그는 살인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는 마교에 속한 사람으로 천주 요가 기술을 배웠으며 고품질의 은밀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살과 피를 부패시키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은솔은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시신을 결연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현재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범인을 찾겠다고 맹세합니다. 은솔은 마교의 등록 사무소에 도착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양파의 보은솔이라고 적습니다. 직원들은 가양이 어떤 시골 문파인지 궁금해하며 아마도 신체 자율성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보고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례하게 지문을 찍거나 떠나라고 요구하자 은솔은 엄지를 깨물어 피를 냅니다. 직원들이 놀라는 가운데 은솔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그의 삶이 산산조각났고 복수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피 묻은 엄지를 등록용지에 눌렀다. 그는 이 대회가 복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림세계의 지배권을 두고 정파와 사파 간의 오랜 갈등의 역사가 다시 검토된다. 정의를 추구하는 정파는 무림연맹에 의해 지도되고 있으며 사파는 오로지 힘을 숭배하는 마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세력은 오랜 시간 동안 균형을 유지했지만 정파는 우위를 점하고자 하여 최고의 선사로 알려진 18명의 무술 고수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마교는 힘을 키울 방법을 찾기로 했고 그 계획은 10명의 마군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과거의 소속과는 무관하게 10명의 뛰어난 천재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10대 마교의 무공을 전수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많은 젊은이들을 마궁으로 이끌었습니다. 은솔은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들 중 할아버지의 살인자와 연결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살인자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무술의 대가임을 알게 된 은솔은 그런 인물에게 복수하려면 자신도 무술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그는 현재 아무런 소속도 없고 무공도 없기 때문에 빨리 강해지기 위해서는 10대 마군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갑자기 지원자들은 놀라움에 휩싸여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두꺼운 흰 머리카락과 붉은 눈을 가진 위험 있는 남자가 나타나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이 총교관 형윤영이라고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그를 피안금검이라 인식한다. 수석교관 형윤영은 계속해서 이곳이 모든 마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을 발견하기 위한 장소임을 강조하며 준비된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들만이 10대 마군의 후보로 고려될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악마 궁전의 전사들이 참가자들의 신체 능력을 검사할 첫 번째 시험을 발표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심사관들은 지원자들의 근육과 뼈를 손으로 만져가며 검사합니다. 이는 경쟁이나 싸움을 기대했던 일부 참가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은솔은 이 검사를 통과한 사람들이 다음 장소로 안내되는 것을 알아챕니다. 은솔의 차례가 되자 검사관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만진 후 충격과 절망의 표정을 보이며 속으로 이 젊은이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은술의 체격을 가진 사람이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는 은술에게서 진짜 사리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결심한다. 은솔은 결과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시신을 돌보는 방법뿐이었고 무술의 체력에 기반한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첫 번째 시험 후 탈락한 사람 중 한 명이 시험이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하며 대회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체력만 중요하다면 수석교관은 대답하며 무술을 배우는 데 있어 근육과 뼈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 이 대회를 개최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본적인 기준도 통과 못했으면서 감히 불평한다고 꾸짖습니다. 강사는 걱정 말라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체력이 약해도 무술을 잘 배울 사람들을 직접 뽑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바로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한다고 알리며 수석 강사는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단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두 충격에 빠져 이게 시험이 맞는지 의아해하며 같은 편인데 서로 죽이라고 명령받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중 한 명은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이 상황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은솔과 빨간 머리의 젊은 남자를 보며 거대한 검을 들어 그를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죽으라고 외칩니다. 순식간에 피가 튀었다. 공격자인 위완충은 목표를 맞추는 데 성공했다. 그는 능숙하게 붉은 머리의 젊은 남자를 죽였고 이는 나머지 참가자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은솔은 상황을 관찰하며 분석하려고 한다. 그는 살인자가 갈비뼈를 간신히 피하고 심장을 직접 맞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체격은 약하지만 그의 반사신경과 민첩성은 예리하다고 결론짓는다. 우리가 이겼다.
충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 멀리서 자신과 맞서라고 도전한다. 한 관리가 충이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만 상식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자 수석 강사는 이곳이 쓸모없는 바보들로 가득 차 있다고 동의한다. 시험관은 상황을 보며 이런 전투에서 힘을 드러내면 표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것이라 믿는다. 참가자들 사이에 공포와 혼란이 가득하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무작위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수석 강사는 젊은이들이 죽음에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훈련생들 간의 싸움은 격렬해져서 서로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수석 교관은 그들이 자신의 끝을 직면했을 때 감각이 쉽게 마비된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수와 함께 모든 참석자가 바보가 아님을 곧 깨닫게 되는데 이는 은솔과 또 다른 전사가 학살 속에서도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솔은 주변 상황을 보며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을 잃는 이들이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은솔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며 수석 강사의 명령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생존하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는 목표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존임을 뜻합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생존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다짐합니다. 갑자기 한 전사가 다가오며 그가 비참해 보이고 그동안 숨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솔은 주변 시신에 남은 얇고 정교한 검의 흔적을 보고 그것이 가느다란 검의 작품임을 알아차립니다. 전사는 그를 직접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상한 무기로 공격하지만 운솔은 우아하게 피하며 그가 들고 있던 상자를 칩니다. 공격자는 그의 등을 막고 있는 상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그가 여행하는 상인이라도 되냐고 비웃습니다. 은솔은 그를 무시하고 땅에서 천조각을 집어들고 잠시 할아버지와 그가 준 크리스마스 카드를 떠올리며 붉은 눈이 분노와 결의로 빛난다. 공격자는 그가 이상한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약한 칼로 뭘 할 수 있냐고 비웃습니다. 공격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침착한 전사가 달려들어 단 한 번의 검격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 전사는 은솔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하며 그처럼 한심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 일이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통찰력은 뛰어난 것 같지만 무술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고 언제든지 멀리서 그와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수석 교관은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젊은이의 칼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이 전설적인 검객으로 널리 알려진 흑혼의 검, 즉 멸살검임을 알아차립니다. 그의 조수가 이 젊은이의 이름이 영원강이라고 하며 그가 외딴 계곡에서 비급과 흑혼의 전설적인 검을 발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오직 매뉴얼로만 훈련했기 때문에 기술이 세련되지 못하고 동작에 많은 빈틈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강사들 간의 논의가 계속되면서 조수가 현재 영원강이 흑혼의 유일한 제자이며 신체적 힘은 부족하지만 10명의 마왕 중 한 명이 될 강력한 후보이며 이 시험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수석 교관은 동의하며 비록 한갱이 아직 멸망의 검을 들 자격이 없는 초보자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그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랜 시간과 치열한 전투 끝에 시체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 영원강과 은솔입니다. 영원강은 훈련장에서 은솔이 끝까지 살아남은 것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는 그에게 몸을 돌려 도전하며 만약 그를 죽이게 된다면 그 또한 10대 마왕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공격하라고 초대합니다. 은솔은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원강이 이곳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약점을 이미 발견했고 그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싸움 방식을 시체들로부터 연구한 후 원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약간의 실력을 시험해보자고 비꼬며 그에게 격렬한 공격을 가합니다. 은솔은 그의 연속적인 공격을 능숙하게 피해서 피상적인 상처만 입습니다. 원강은 그를 비웃으며 그가 서툰 회피만 잘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수석 교관과 그의 조교는 싸움을 지켜보며 은솔이 무력하게 얻어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공격의 마지막 순간에 몸을 움직여 치명적인 부상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수석 교관은 은솔이 시체를 철저히 조사해 원강의 공격 패턴을 완벽히 외웠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뛰어난 관찰력에 감탄합니다. 은솔은 피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원강에게 그의 검술이 형편없다고 말하며 이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만 베었을 뿐이라고 전하자 그의 말에 원강은 충격을 받습니다. 강사들은 그의 도발하는 용기에 놀라워하며 뛰어난 회피 능력에도 불구하고 방역은 완전히 다른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특히 그의 날씬한 몸으로는 효과적인 타격이 어렵습니다. 원강은 그의 말에 화가 나서 그에게 원래는 조금 더 살려둘 생각이었지만 그의 오만함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외치며 마무리 일격을 준비한다. 은솔은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회가 한 번뿐임을 깨닫는다.
그는 시체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의 마무리 일격은 항상 상대방의 급소, 특히 심장과 머리를 겨냥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대를 죽일 의도로 싸울 때 그의 검이 필연적으로 상대의 상체를 향한다는 것을 추론했다. 따라서 강이 그의 머리를 겨냥하여 달려들 때 은솔은 재빨리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발견한 약점을 이용하여 그의 목을 향해 방역을 가했다. 싸움 중에 은솔은 무술 고수들도 강화하기 어려운 약점인 천돌혈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떠올리며 어린아이가 온 힘을 다해 그곳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합니다. 어른은 즉시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은솔은 이 지식을 활용하여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고 작은 검을 원강의 목을 향해 겨냥합니다. 원강은 피를 흘리며 서 있다가 땅에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은솔이 결투의 승자가 됩니다. 지치고 피로 얼룩진 은솔은 끝났는지 궁금해하며 서 있습니다. 강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장면을 지켜보고 조교는 일어난 일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언급합니다. 반면 수석 강사는 블랙소울의 검술에 대해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보은설이 두 번째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했다고 발표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은설은 자신의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의식을 잃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기쁘게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며 자신의 위치를 말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그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꿈은 갑자기 악몽으로 변하고 그는 할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할아버지가 그를 전혀 볼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포에 질려 깨어납니다. 은솔은 다양한 연령대의 젊은 전사들로 둘러싸인 낯선 곳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과다출혈로 기절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이 치료되어 통증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악마의 궁전에 걸맞은 유명한 의사가 그를 치료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생존자들을 살펴본다. 그들은 강한 체격을 지녔고 몇몇 얼굴이 익숙하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임을 결론 내린다. 그는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느끼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배의 문이 열리고 모두 하선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한 관리가 다음 시험 장소인 지옥섬에 도착했다고 발표한다. 후보자들은 관리자를 따라 불길한 느낌이 드는 섬으로 이동하고 관리자는 동굴들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머물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이전의 옷과 무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옷과 검을 착용하라고 지시하며 적합한 동굴을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덧붙입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이 동굴을 발견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곳이 적합하고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두 명의 후보자가 한 동굴의 소유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여 분쟁을 중재합니다. 은솔은 그들을 보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시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아니라고 느긋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모두 명문 가문 출신인지 궁금해한다. 은솔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며 두 번째 시험이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동굴 배정을 감독하던 관리자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느림을 비난하며 빨리 선택하라고 재촉한다. 관리자는 은솔의 날카로운 시선이 눈에 띄었지만 그의 생존을 예상 못했고 이제 그의 다음 선택이 궁금하다. 은솔은 어둡고 매력 없는 동굴을 가리키며 그것을 선택했다고 발표한다. 관리자는 그가 누추한 옷에 어울리는 장소를 선택했다며 비웃고 역겹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리자는 그의 선택에 감명을 받아 그를 진정한 천재로 여깁니다. 동굴 입구는 작고 더러워 보이지만 내부는 훈련하기에 충분히 넓고 작은 입구가 침입자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동굴의 입구 때문에 피하지만 은솔은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다음 단계에 대비하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새 유니폼을 입은 후 관리자는 다음 과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옥섬에는 무술을 가르치는 10개의 시설이 있으며 각 건물에서 10개의 마교 중 하나의 무술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무술을 다 배울 수도 있고 하나에 집중할 수도 있으며 자고 놀고 무술을 배우거나 스스로 훈련하는 등 일정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은솔은 두 번째 시험의 잔혹함을 기억하며 그들이 평화롭게 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놀랍니다. 곧 생존자들은 어떤 무술을 먼저 배워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대부분은 부루 검문이 가장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선택합니다. 모두 그쪽으로 서둘러 달려갑니다. 은솔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교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무공을 배우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심해요. 이전에 무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가장 강한 무술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은솔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요. 은솔은 무술 훈련 시설 중 하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은솔은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도착하여 그것이 방랑수각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이 무관의 명성이 너무나도 쇠퇴하여 이제는 10대 마문에 간신히 포함될 정도이며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술 고수들을 상당수 배출한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했다. 은솔은 여기서 수련하기로 결심했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앞에 땅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땅에서 한 남자의 머리가 불쑥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방랑수각의 비밀스러운 파트의 주인 사우라고 소개하며 그가 이곳에 온 이유가 10대 마군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인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은솔은 그의 앞에 서서 공손하게 대답하며 방랑수각의 무술을 배우러 왔다고 확인합니다. 사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으며 그의 죽음을 재촉하지 않기 위해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그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무술을 가르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은솔은 사우 사부님께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방랑수각의 무술을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우는 그의 말을 비웃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무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기를 그들의 무술은 신체를 개조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배우기 어렵고 그의 현재 신체 상태로는 하루 만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해했으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은솔은 떠나지 않고 완전히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댑니다. 사우는 놀라서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은솔은 그가 가르쳐주기로 했으니 새로운 스승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사우는 그를 고집센 바보라고 부르지만 결국 가르치기로 동의합니다. 사우는 땅에서 나와 오해하지 말라고 확신시키며 자신이 가르치는 이유는 마왕궁의 명령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방랑수각의 주인 사우라고 소개하며 이제부터 자신을 사사부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은솔이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지만 그는 그를 훈련생 1호라고 부르며 말을 끊습니다. 사우는 즉시 훈련을 시작하고 은솔은 갑자기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우는 그에게 방랑야각의 비밀 기술을 사용하여 그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봉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방랑수의 길을 배우려면 2단계가 필수라며 이는 모든 감각을 예리하게 하고 소유자에게 짐승 같은 반사신경을 주는 기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들의 무술이 다른 무술과 다른 이유는 배우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기본 기술을 익히기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그것을 익히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정자가 지금의 황폐한 상태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마스터하면 방랑하는 짐승의 감각을 얻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키고 대부분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죽는다고 비꼬는 웃음을 짓습니다. 사우는 그에게 1시간 안에 어둠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때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은솔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고 예상과 달리 다른 감각이 예리해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1시간이 길다는 걸 깨닫고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사들이 마왕 중 하나가 되려고 경쟁 중이며 이 상태에서 공격받으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공격자가 조용히 위에서 내려오지만 은솔은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그를 피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은솔은 그 순간 시야가 사라진 지금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밤에 사우는 다시 은솔에게 돌아와서 그 젊은이가 이제 완전히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비꼬며 생각합니다. 사부 사우는 1시간 후에 돌아와서 은솔의 훈련을 관찰하고 그의 방법이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시력을 잃은 후 다른 감각이 돌아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은솔은 상상의 적과 싸우기 위해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은솔은 어둠 속에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였고 사우는 그가 빠르게 적응한 이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은솔이 어둠에 점점 더 익숙해졌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검을 회피할 수 있는지 도전합니다. 사흘간 빗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음에도 은솔은 여전히 사우와 훈련 중이었다. 사우는 빠르게 움직여 은솔을 놀라게 하고 은솔이 피하지 못한 채 그의 배를 검손잡이로 쳤다. 사우는 상황을 숙고하며 3일이 지났으니 이제 은솔이 자신의 훈련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는 공격을 멈추고 왜 피하는 방법이나 훈련 이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은솔은 방랑야각의 본질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가 하는 일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합니다. 시우는 그의 대답에 놀라며 그가 옳다고 인정한 후 그에게 열정적으로 훈련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훈련 중에 은솔은 새로운 단계의 깨달음을 얻고 다가오는 검의 경로를 볼 수 있다고 느끼지만 다음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막기로 결심합니다. 은솔이 사우의 공격을 방어하자 사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어떻게 훈련을 시작한지 3일 만에 무음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은솔은 지쳐서 땅에 쓰러지며 공격을 제대로 막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가 그에게 다가와 대나무 병에 든 음료를 건네자 은솔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은솔은 마시고 나서 물이 아니라는 것에 놀랐다. 그는 잃었던 피가 돌아오는 것처럼 몸에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는 걸 느꼈다. 사우는 그에게 이것이 평생 동안 아껴온 최고의 봄 영수라고 말하며 그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사우는 마침내 평생 기다려온 천재를 만났다는 생각에 큰 흥분을 느낍니다. 다른 시간에 은솔의 훈련이 계속되면서 사우는 그에게 자신의 공격을 다시 막아보라고 도전합니다. 사우는 강력하고 연속적인 검격으로 은솔을 지속적으로 공격했지만 은솔은 가까스로 그 공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돌연 사우가 은솔의 뒤에 나타나서 은솔의 방어 능력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우가 공격을 멈추자 은솔은 숨을 헐떡이며 왜 멈췄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사우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그동안 찾고 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은솔의 눈에 걸려있던 봉인이 풀리면서 그의 시야가 다시 돌아왔다. 사우는 은솔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10대 마군주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잊고 대신 자신의 정제서 정식 제자가 되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10년 내에 마교에서 가장 강한 무술 고수 중 하나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은솔은 그 제안을 생각해보며 사우가 자신의 약속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를 죽인 자가 매우 뛰어난 실력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방랑수각의 무술만 배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은솔은 자신이 마교의 군주가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다. 사우는 그의 야망을 비웃으며 만약 그의 목표가 모든 10대 마교의 무술을 배우는 것이라면 잊으라고 말한다. 이는 가장 뛰어난 천마제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각 무술이 특정 신체 구조와 에너지 유형에 적합하다고 설명하며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두세 가지 이상의 무술을 배울 수 없으며 하나의 무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강해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은솔은 자신의 고집에 대해 사과하고 사우는 은솔의 마음을 바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사우는 은솔에게 다른 무술을 가르치기로 동의합니다. 은솔은 자신이 방황하는 짐승관의 기초만 배웠다고 설명하며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러자 사우는 은솔에게 신속하고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지만 은솔은 스스로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사우는 그에게 그들의 무관의 무술이 단순한 단계나 이론으로만 전수되는 게 아니며 은솔이 사실 그동안 그들의 무관의 야수도를 연습해왔다고 알려줍니다. 은솔은 사우가 자신에게 가한 모든 검격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야수의 길의 진정한 형태였음을 깨닫는다. 은솔은 사부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사우는 자신이 마교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그의 감사를 거절한다. 은솔은 그가 준 영약을 떠올리며 그의 친절함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감사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표현합니다. 사우는 그것을 잊으라고 조언하며 강호무림 세계에서는 은혜와 원한을 잇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은솔은 그에게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사우는 멀리서 은솔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놀라워하며 곧 지옥섬에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휘몰아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솔은 방랑수도에서 배운 감각 능력을 떠올립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감각이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지속적인 경계 상태가 아무것도 안 할 때조차 매우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이 계속되면 제대로 쉴 수 없을 것이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각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은솔은 물방울을 멈추려는 것처럼 감각을 통제하려고 집중하기 시작하고 잠시 후 그는 눈을 뜨며 이 정도의 통제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은솔은 지도를 바라보며 악마의 궁전이 지옥섬의 수련생들을 무한정 훈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고 결론짓고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낍니다. 은솔은 10대의 마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문파로 알려진 화우검문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문파는 700년 전 최고의 천마제와 경쟁했던 전설적인 화우검황 적화운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불의 비건패에 도착하였을 때 은솔은 그들의 무술관이 소박한 유수수랑과 비교했을 때 마치 웅장하고 거대한 궁전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문에 다가가자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방문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은솔은 그가 이 문파의 무술 교사라는 것을 깨닫고 공손히 인사하며 그들의 무술을 배우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 강사는 그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그들의 검술이 모든 마교 무술 중에서 가장 방대하지만 또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반달 전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미 초급 시험을 마치고 중급 시험으로 넘어갔다고 덧붙이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은솔은 그에게 지난 반달 동안 방랑수각에서 무술을 배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강사는 놀라며 그가 방랑수도를 배웠다는 뜻인지 묻고 은솔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 강사는 속으로 이 소년이 천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과 반달 만에 박랑수로를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도 사우가 그에게 짜증이 나서 빨리 내보낸 것이라고 결론짓고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후 그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이름은 진각이고 초심자 시험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진각은 은솔에게 정말로 화우검술을 배우고 싶은지 물으며 다른 시험을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은솔은 그의 걱정에 감사하지만 화우검파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고집합니다. 진각은 그의 요청을 수락하고 그에게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며 그것이 화우검 13식의 입문 형식과 실전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은솔에게 그것을 스스로 공부하고 연습하라고 요청합니다. 은솔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진각은 실망한 듯 돌아서서 그에게 검술 교본을 읽을 수 없다는 뜻인지 묻고 은솔은 여기 오기 전까지 검술을 배운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진각은 충격을 받은 상태로 움직임을 멈추고 정말로 은솔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검술을 배운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는 그의 기록이 지금까지 오직 화우만 사용했다고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번째 시험에서도 특정한 검술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가장 기본적인 검법인 검보조차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는 두 번째 시험에서 보여준 놀라운 관찰력과 빠른 반사신경 그리고 동굴을 선택할 때 보여준 통찰력을 기억한다. 진각은 그가 아직 완전한 백지 상태임에도 이 수준에 도달했다면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의 잠재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진각은 전략을 바꾸어 비록 검의 동작을 볼 수 없더라도 글을 읽을 수 있으니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라고 제안합니다. 언소울은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몸의 완전한 이완 상태, 하나의 흐름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몸을 이완하는 부분을 다시 반복합니다. 진각은 그에게 이것이 검술을 수행할 때 몸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과 특히 몸통과 허리를 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은솔은 지시를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상한 자세로 몸을 구부리고 진각은 신마왕을 선발하는 장소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에게 다시 똑바로 서라고 요청하며 자세를 교정합니다. 몸이 긴장하면 허리도 긴장하니 마음을 다스려 이완시켜야 모든 것이 하나의 동작으로 매끄럽게 흐른다고 설명합니다. 은솔은 즉시 반응하여 자세를 안정시켰고 진각은 그의 이해 속도와 자세 교정에 놀랐습니다. 그는 말을 하자마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자세가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고 그에게 화우의 13가지 형식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진각은 즉시 동작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은솔은 놀라운 정확성과 속도로 그것들을 모방합니다. 진각은 그의 의심을 확인하고 이 소년이 정말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그는 이제 눈앞에 적을 상상하고 불의 비 13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그를 중급 홀로 진급시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며 그 목적은 그의 기본 동작에 내재된 검의 의도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안솔은 그가 기다려왔던 기회가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여기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집중하며 물리쳐야 할 적을 상상합니다. 그는 갑자기 눈을 뜨고 화염비의 13가지 형식 중 첫 번째 기술인 비할 데 없는 회오리를 펼칩니다. 진각은 흥미롭게 그를 지켜보고 은솔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술인 떠다니는 안개 구름을 이어서 사용합니다. 진각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화우의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는 떠다니는 안개 구름 기술이 구름의 움직임과 안개의 확산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검술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은솔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상하게도 날카롭고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각은 놀라움 속에서 은솔이 의식적으로 동작을 바꾸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검술의 기본 동작을 바꾸는 것은 위대한 대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수정된 검술 동작들이 마치 스승이나 부모의 적을 마주한 것처럼 폭력적인 사리로 가득 차 있음을 주목한다. 그는 정통 검도 중 하나로 여겨지는 화우검파의 전투 스타일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한 것에 대해 생각하며 은솔이 이런 모든 것을 지니고 살아온 삶이 어떠했을지 궁금해한다. 동시에 은솔은 손끝의 흐름이 자신의 의지대로 검로를 바꾸는 것을 느끼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것이 박랑수도 때문인지 궁금해하며 불후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박랑수도에서 얻은 감각이 더욱 예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가지 스타일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것을 고민하지만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다른 검술 스타일로 변형되어 시험에 필요한 화우 13식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망설인다. 그는 서둘러 원래 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한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적의 이미지가 더 선명해지고 그가 할아버지를 죽인 자식임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은술의 분노가 치솟아 그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돌진하며 부르 13식의 7번째 기술인 사해심을 펼쳐 보입니다. 그는 맹렬히 공격하지만 상대는 피한다. 은솔은 상상 속 상대가 지금까지 싸운 누구보다 빠르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는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남은 기술을 한 번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힘을 공격에 쏟아부으며 연속적인 강력한 공격을 하지만 상대는 그의 모든 공격을 막고 그의 손을 잘라냅니다. 은솔은 공격을 피하거나 막아내지 못한 채 두 손이 잘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공격이 끝난 후 은솔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헐떡이며 서 있게 됩니다. 진각은 그를 보며 결국 적에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하자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진각은 초급홀에서 시험하는 것은 수련생의 검에 대한 이해와 실제 싸움에서 13가지 화염비 형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며 그가 그것을 확실히 입증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그의 검을 되돌려주며 부루의 형태를 훌륭하게 수행한 것이 매우 놀랍다고 말하고 그를 중급홀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은솔은 진각 선생님을 떠올리며 검술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귀찮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은솔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단계별로 보여주었습니다. 은솔은 진각 사범님께 그동안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진각 사범님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의 검에는 특히 강한 사리가 담겨 있으니 이 사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은솔은 공손하게 절을 하고 떠나며 이 순간 진각은 그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으며 단 2주 만에 방랑수로를 완전히 익혔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학습 속도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중급 홀로 이동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중급 홀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은솔이 다음 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각은 중급 홀의 강사인 천안강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완강이 처음에는 은솔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은솔이 중급 홀에 들어서자 원강 강사가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초급 홀을 이제 막 통과한 것 같군요. 그는 그를 비웃으며 30가지 화무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20일 넘게 걸렸다면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은솔은 처음 15일을 낭약학에서 보냈기 때문에 늦었다고 설명합니다. 원강은 그의 말을 듣고 초급관에서의 시간이 느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추측하며 속으로 그가 어려운 야수의 길을 마스터하려다 도망친 사람 중 하나일 것이라고 경멸스럽게 생각한다. 일강은 그에게 앉으라고 명령하며 그가 다른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갈 수 있을지 의심을 표합니다. 일강은 수업을 시작하며 전둥 같은 화우검이 빠른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무술이 실제 싸움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이며 마치 불의 B14명처럼 기본적인 무술이지만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그들의 주된 초점이 승리에 있지 않고 검술을 연마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훈련생 중 한 명인 벽한성을 앞으로 나와 대결할 상대를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한성이가 아무나 선택해도 되냐고 묻자 지도자는 그렇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러자 한성이는 직접 은솔을 가리킵니다. 원강이 반대하려 했지만 한성이는 그가 누구든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원강은 화가 나서 한성을 바보라고 부르며 초급관 훈련을 막 마친 사람에게 어떻게 검을 시험해보려는지 의아해하며 다른 사람을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은솔은 개의치 않는다며 그와 맞서겠다고 나섭니다. 그는 진각 사부님께 검술을 배웠으며 다른 사람들과 검을 겨뤄보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합니다. 원강은 은솔이 자신의 한정된 실력으로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개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것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솔이 고급관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성은 이것을 천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다. 만약 이 신참을 죽인다면 자신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상대는 서로 마주 서 있고 한성은 은솔에게 용기는 있지만 무림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원강에게 결투를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결투는 한성의 맹렬한 공격으로 시작되지만 은솔은 능숙하게 피합니다. 한성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그들의 검은 강하게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통해 한성은 은솔의 저항에서 약점을 감지하고 그가 진정으로 완전한 초보자임을 비웃는 미소로 깨닫습니다. 한성은 큰 소리로 웃으며 어리석은 상대를 조롱한 후 그에게 진정한 천둥의 화우검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한성은 빠른 공격을 연속적으로 시도하지만 은솔이 멀리서 그의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원강 교관은 상황을 지켜보며 벽 한성이 검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는 은솔이 빠른 속도로 공격을 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혹시 박랑수로를 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원강은 이 생각을 일축하며 박랑수로가 박랑수 파빌리온의 기본 무술이긴 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렵고 가장 숙련된 고수들만이 익힐 수 있으며 하늘이 내린 천재라고 해도 단 2주 만에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갱은 은술의 회피만으로 실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이번 결투는 반사신경이 아닌 검술 실력을 시험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술은 회피를 멈추고 불비 열쇠식을 사용하여 반격하기 시작했고 이는 나머지 수련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성은 상대가 초급 기술을 사용한다고 비웃으며 눈을 감고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은술의 기술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성은 은술의 공격이 자신의 방어를 뚫고 들어와 자신을 타격했을 때 놀랐습니다. 한성은 은술이 그동안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었고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여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합니다. 한성은 은술이 이 모든 것을 강사의 주목을 끌고 고급 홀로 가기 위해 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즉시 한성은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면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서 고급관에 갈 사람은 자신이라고 외치며 자신의 가문의 검술인 아수라 검법을 펼쳐 그 치명적인 기술인 혈쇄참을 사용합니다. 원강 교관은 이것이 아수라 검문에서 유래된 치명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하지만 은솔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그가 진정으로 박랑수도의 길을 배웠을 가능성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성은 계속해서 맹렬한 공격을 이어가며 이것이 은솔의 끝이라고 외치고 자신의 특별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보호의 피바람달과 두검이 거대한 에너지 폭발 속에서 충돌합니다. 남아있는 학생들과 강사는 충격에 빠져 바라보는 동안 은설은 불우연의 마지막 형태인 무한하고 끝없는 형태를 사용한 것을 기억한다. 결투는 한성이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지면서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죽었는지 공포에 휩싸입니다. 은설은 차분히 칼을 칼집에 넣습니다. 원강 사범은 한성이 치명적인 급소를 맞아 사망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원강은 은설에게 그가 언제나 박랑기사관의 제자였는지를 묻고 은설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합니다. 강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가 박랑수도법을 단 2주 만에 완전히 익혔다고 주장하는지 궁금해하며 은솔은 기본만 배웠다고 대답합니다. 원강은 그의 대답을 비웃으며 요즘 박랑기사관에서는 제자들에게 거짓말까지 가르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은솔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강사는 그에게 변명은 필요 없다고 하며 즉시 시신을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학생들은 훈련 대결 중에 살인이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으며 가해자가 왜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서로 속삭입니다. 한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여기가 일반적인 훈련장이 아니라 지옥 섬임을 상기시키고 치명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스스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험 재개를 발표합니다. 여러 다른 대결이 벌어지고 끝난 후 한 무리가 패배한 학생들을 모아 그들에게 시험에 실패했으니 즉시 다른 무술도장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항의하며 단지 한 경기일 뿐이라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원강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그들이 체력 덕분에 초기 시험을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화우검을 배우려면 재능과 잠재력 그리고 한계를 극복할 피, 땀, 눈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질이 부족하여 시험에 실패했다고 말하며 떠나라고 합니다. 실패한 학생들은 떠나고 은술만이 홀에 남아 있습니다. 일강이 왜 안 떠났냐고 묻자 은술은 자신도 가야 하냐고 되묻습니다. 강사는 그가 결투에서 이겨 시험을 통과했으니 고급 시험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은술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이곳에 남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원강은 그의 결정 이유를 묻고 은술은 자신이 배운 유일한 검술이 화우13식이며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중급 홀에서 원강은 은솔이 박랑수로를 배우고 아수라 검파의 기술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지만 은솔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강은 그에게 천례화 우검을 가르치기로 동의하는데 이는 화우 13식의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를 끌기 위한 작은 속임수를 싫어한다고 엄하게 경고하며 만약 그가 화우식 이외의 어떤 검술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즉시 그의 목을 베겠다고 말합니다. 원강은 은솔이 박랑수로를 단 2주 만에 완벽하게 마스터한 방법을 이제야 깨닫고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 은솔은 즉시 훈련을 시작하며 천둥 화우검의 번개 찌르기 기술을 연습합니다. 잠시 후 원강은 그를 멈추게 하며 그가 이미 기술의 원리를 터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솔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흘 후 은솔은 훈련을 마스터했습니다. 원강 교관은 지난 나흘 동안 은솔을 훈련시킨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테스트했고 은솔이 검술의 기초가 완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검술을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강은 은솔의 끈기와 집중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술을 배우지 않으면 생이 끝날 것처럼 훈련했습니다. 원강은 은솔에게 천례화 우검이 신체를 빠르게 비틀어 동작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하며 그 모든 동작이 몸 주변에서 검을 휘두르는 것이라 실제 싸움에서는 비실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강은 은술이 마치 누군가를 죽이려는 것처럼 모든 기술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은술은 그것이 검술의 목적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사부는 마교의 무공은 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우검이 사리의 측면을 포기한다고 대답합니다. 원강은 은설에게 마음속의 살해, 사이를 없애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무공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은설은 그가 하는 말이 진각사범이 했던 말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강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사리를 품고 살아왔으며 그의 길을 막는 모든 이들을 죽였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명예와 자존심을 잃었고 무예 실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원강은 은솔에게 살인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 더 높은 경지로 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끝없는 검도의 길에서 장애물이며 그는 살인의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은솔은 검을 쓰는 사람들은 종종 절망과 비극으로 가득 찬 과거를 지녔기에 무림의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립니다. 은솔은 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지 묻고 원강은 자신도 마음속에 사리를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말해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원강은 은솔의 이름을 묻고 그는 보은솔이라고 대답합니다. 원강은 그가 진각이 언급한 두 번째 시험에서 살아남은 젊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문제가 무술의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경쟁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배워왔으며 그가 고급관에서 본격적으로 부루검을 배우기 시작하려면 그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속하게 기본 무공을 익혀 기초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은솔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기회를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전당에 도착하자마자 은솔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훈련생들 사이에서 다른 종류의 격렬함을 감지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가 벽한성을 죽였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시체를 치우는 이전 직업이 경멸받았던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칭찬받는 것 사이의 아이러니를 생각합니다. 나이든 강사가 그를 환영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수업이 곧 시작될 것이니 앉으라고 합니다. 강사는 새로운 수련생이 있기 때문에 화우검의 핵심 독법을 설명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7가지 가르침 외에도 기본 원칙을 설명합니다. 힘은 몸 전체에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해요. 균형 잡힌 자세에 집중하세요. 가슴은 안으로, 등은 밖으로 밀어내며 모든 에너지를 한 번의 공격에 집중하지 마세요. 은솔은 이 원리를 이해하며 만약 고급 무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급홀에서 강사는 그날의 구술 수업을 마치고 은솔에게 따라오라고 지시합니다. 은솔은 조용한 정원으로 강사를 따라간다. 강사는 잎이 달린 가지를 들고 은솔에게 칼을 들지 않은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경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이제 물리적인 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갑작스럽게 강사가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은솔을 공격합니다. 강사는 갑작스럽게 멈추고 은솔에게 가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갑자기 공격을 받았는데 칼이 없다면 검술을 사용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는 은솔이 중급홀에 있는 동안 여기 있는 연습생들이 부루검의 첫 번째 형태인 빛의 신비를 배웠고 이제 그것의 이론적인 측면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중하게 대답하라고 요청합니다. 은솔은 손에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상대방의 칼을 사용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은솔은 강사의 손에서 가지를 빼앗으려 앞으로 돌진하지만 강사는 그의 선택이 성급하다고 말합니다. 은솔은 강사가 순식간에 자신의 뒤에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은솔은 강사를 따라잡으려 하지만 강사는 그의 시도를 쉽게 피합니다. 은솔은 그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고 이 고급 강당에 남으려면 그를 감명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방랑하는 야수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관의 움직임의 흐름과 방향을 읽기로 결심합니다. 은술은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교관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은술이 가지를 잡기 전에 그를 멀리 던져버리고 은술은 땅에 쓰러집니다. 강사가 은수를 일으켜 세우며 크게 웃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합니다. 은수는 그를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합격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강사는 그에게 내일부터 빛나는 신비학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침 일찍 오라고 요청합니다. 은술은 이에 동의합니다.
은술이 떠난 후 강사는 손에 든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새끼 늑대는 결국 늑대라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한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은솔은 지옥섬을 산책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두 번째 시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언제든지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갑자기 그는 근처에 몇몇 사람들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그는 그들을 세기 시작하고 나무들 사이에서 나오는 5명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리더가 그에게 다가와서 중급홀에서 온 이후로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그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덧붙이기를 은솔이 먼저 살인을 시작했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들을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리더는 그들 5명이 천재 중의 천재로 오봉검이라 불린다며 은솔에게 잘 준비하라고 충고합니다. 은솔은 마음속으로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봉검의 리더가 은솔에게 소리치지만 갑자기 그 리더가 놀란 동료들 앞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 순간 빨간 머리의 젊은 남자인 서진아가 나타나 은솔에게 말을 걸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봉검의 나머지 멤버들은 진아의 등장에 놀라며 그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진아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하며 자신은 그들과 같은 패배자들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화가 나지만 나중에 복수를 다짐하며 물러납니다. 은솔은 이 젊은 남자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진아는 그들을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진아는 은솔에게 돌아서서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직접 묻습니다. 이전에 고급 훈련장에서 강사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화우검의 첫 번째 기술을 배웠지만 진정한 숙달은 각자가 그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만 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창조한 불의 빗방울을 감상할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강사는 은솔에게 먼저 시작하여 그의 기술을 시도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은솔은 앞으로 나와 자신의 기술 버전을 시연하며 빠르고 치명적인 검 움직임을 강력하게 선보입니다. 강사는 은솔의 기술이 대단히 견고하고 정교하며 사리로 가득 차 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은솔에게 자리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후 서진아를 호출합니다. 진아가 앞으로 나서서 불비검의 첫 번째 기술을 수행하는 대신 은솔의 기술을 상대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완전히 다른 기술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시연합니다. 은솔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는 경고임을 깨닫습니다. 대치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는 진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묻는 질문의 의미를 다시 궁금해합니다. 진아는 은솔에게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진아는 은솔의 표정과 목소리 톤에서 그가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진아는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은솔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재미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며 은솔에게 이제부터는 귀찮게 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에게 신경을 계속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후 떠난다. 은솔은 진아가 스파이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대 마왕 중 하나가 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0개의 마교의 예술을 배울 기회가 놀랍긴 하지만 대회에 참여하는 과정이 끔찍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기회가 동시에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은솔은 그의 생각을 완성하며 이 기회가 동시에 무언가를 잡기 위한 덫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 중에 스파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스파이든 마교 무술가든 결국 그가 싸워야 할 상대일 뿐이다. 해가 지면서 그는 곧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처 훈련장에서는 쥐 한 마리가 덫에 걸립니다. 강사는 그날이 훈련의 마지막 날임을 알립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배우며 지루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전투를 치른 고수들조차 무술의 법칙과 원칙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무술을 아는 것이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뜻도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가르친 법칙의 분석이 무림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으며 그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갑자기 종이 울리고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강사는 시간이 되었다고 발표하고 모든 사람에게 섬 중앙에 있는 바위산으로 향하라고 명령합니다. 훈련생들은 산에 모여들고 총교관 형륜용은 모든 인원이 도착했음을 확인합니다. 륜영은 세 번째 시험의 시작을 알리며 10명만 남을 때까지 서로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숨거나 도망칠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러진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머물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고 금지된 지역에 있는 사람은 살육 귀신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은솔은 이 살귀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살기를 느끼고 그들이 대단한 무술가임을 깨닫습니다. 한 수련생이 살귀들을 공격해도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륜영은 크게 웃으며 높은 목표를 가진 지원자들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싸울 수 있고 가능하면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는 놀라운 보상을 공개합니다. 살인 마귀를 죽이는 사람은 즉시 10대 마왕 중 하나가 됩니다. 훈련생들은 한 마귀를 죽이는 것이 다른 참가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륜영은 그들에게 동맹을 맺거나 매복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상기시키며 원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외친다. 이것이 10대 마군주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훈련생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은솔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달립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훈련생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즉시 벗어나지 않으면 이전처럼 집단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술은 먼저 안전한 장소에 도달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방랑수정이다. 그는 익숙한 건물을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한다. 가는 중에 땅의 질감이 변한 걸 알아차린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부상당한 젊은 남자가 나타나 달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외친다. 젊은 남자는 은술에게 도와주면 보상하겠다고 한다. 은술은 속임수일까 생각하지만 젊은 남자의 상처가 진짜임을 본다. 은술은 3명이 그를 쫓고 있음을 느끼고 그들이 한 팀인지 의심한다. 그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젊은 남자가 이곳에 있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것임을 깨달았다. 마지막 순간에 은솔은 젊은 남자를 데리고 땅속에 숨겨진 구멍으로 들어갔다. 3명의 추격자들이 도착해 먹잇감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이미 도망쳤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리더는 반드시 그놈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멀리 가지 못했을 테니 동료들에게 움직여서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은솔과 젊은 남자는 구멍에서 나옵니다. 젊은 남자는 은솔에게 따뜻하게 감사하며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은솔은 이 구멍이 단순히 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사부가 특별히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솔은 구멍 속에 있을 때 자신의 방랑수도 감각이 평소보다 더 확장되는 것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들이 발로 땅을 밀고 있는 소리와 그들이 칼을 사용하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진동을 통해 그는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은솔은 이것이 진동을 사용하는 방랑수도의 길이며 이것이 사사부가 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젊은 남자에게로 돌아선다. 젊은 남자는 자신을 혈교의 금초령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이름을 묻는다. 은솔은 그를 무시하고 걸어가기 시작하고 초령은 그를 따라가며 기다려달라고 부른다. 초령은 3번째 시험이 시작되자 숲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이 계속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은솔에게 함께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숨는 걸 도와줘서 은솔이 믿을 만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은솔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그와 함께 출발합니다. 갑자기 멀리서 격렬한 전투 소리가 들려옵니다. 은솔은 동료에게 저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령은 은솔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 놀라며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처에서 한 전사가 여러 적과 싸우며 영혼을 팔아서라도 동료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복수라는 말이 은솔의 마음에 울려 퍼지며 그는 그 전색에서 익숙한 증오를 느낍니다. 초령이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은솔은 계획을 변경하여 그 전투에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는 초령을 놀라게 합니다. 은솔이 전투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를 향해 날아온 기습적인 공격을 막아냅니다. 암살자는 깜짝 놀라며 은솔이 어떻게 금지된 궁극의 은신 기술을 저지했는지 궁금해하며 그에게도 혹시 전문적인 암살자인지 묻습니다. 은솔은 빠르게 움직여 암살자를 능숙히 처치한다. 은솔은 암살자 중 한 명을 쉽게 처리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유랑수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들의 은신 기술이 매우 성가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초령은 피를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은솔은 이 전사를 도와 암살자들을 제거하면 복수의 감정을 그에게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암살자들은 빨리 끝내기로 하고 한 명이 마지막 생존자라는 존경의 표시로 전사를 빨리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공격하기 전에 은솔이 개입해 막습니다. 암살자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적이 더 있는지 궁금해하며 놀랍니다. 그들은 은솔도 죽이기로 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은솔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전사와 함께 암살자들과 나란히 싸워가며 그들을 하나씩 처치해 나갑니다. 피가 사방에 튀고 복수의 전사는 마지막 암살자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는 피에 젖어 미친 듯이 웃으며 드디어 복수를 이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쓰러집니다. 초령은 은솔에게 이제 끝난 거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초령은 은솔에게 다가가 그가 능숙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갑자기 숨겨둔 단검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은솔은 쉽게 공격을 막아내고 초령은 어떻게 그를 막을 수 있었는지 놀랍니다. 은솔은 초령에게 이것이 모두 그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그 때문에 다른 전색에 질문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초령은 언제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공포에 차서 묻습니다. 은솔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며 지하에 숨어 있을 때 조령이 옷 속에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척추가 뻣뻣하게 움직여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은솔은 모든 걸 알면서도 그를 곁에 둔 이유가 그가 뭘 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을 관찰하는 것이 미래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령은 자신의 연기가 완벽했다고 주장하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는 남아있는 모든 숨겨진 무기를 은솔에게 던졌습니다. 은솔은 초령의 공격을 쉽게 피했습니다. 초령은 그를 쫓는 동안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은솔이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은솔. 능숙하게 던져진 모든 암기를 피하고 조령을 강하게 때립니다. 은솔은 그에게 발견된 최상의 암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령이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은솔에게 달려들지만 은솔은 재빨리 싸움을 끝내고 피투성이가 된 조령을 쓰러뜨립니다. 은솔은 이 싸움이 쉽지 않았고 미리 숨겨진 무기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조령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죽는 모든 사람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생명에 대한 집착을 그의 얼굴에서 발견한다. 은솔은 그 장면을 떠나 복수심에 불타던 전사와 암살자들의 시신을 지나간다. 그는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 앞에 멈춰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챘다. 이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죽어 있었다. 은솔은 복수를 이루었을 때의 기분이 어떨지, 그리고 자신도 복수를 이루었을 때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은솔은 죽은 암살자의 검을 집어들고 길을 계속합니다. 멀리서 살인마 중 한 명이 은솔을 지켜보며 은솔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악마가 은솔이 부르검문의 기본 기술만으로 전문 암살자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은솔이 확실히 재능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곳에는 그만큼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개선하지 않으면 지옥섬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다음 날, 은솔은 수련생 무리에게 쫓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금속 채찍으로 멀리서 공격했습니다. 은솔은 공격을 피했지만 무기의 궤도가 공중에서 바뀌어 뒤에서 그를 때립니다. 은솔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이라 깨닫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강사 캠프에서는 수석 강사가 누군가에게 상황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벌써 6명 중 사립 1명이 아직 생존 중이라고 전합니다. 수석 교관 형윤영은 3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남은 사람들이 뛰어난 실력을 지녔고 이제 그들의 능력을 시험할 때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조수에게 지도를 가져오라 한다. 한편 섬의 다른 곳에서는 한 훈련생이 은솔을 죽이려 한다.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은 후 은솔은 추격자들로부터 다시 도망칩니다. 그는 그들이 쓰는 무기 때문에 개방된 지역에서 싸우는 게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상황에 맞는 계획을 씁니다. 한편 수석 교관 형윤영은 지도를 보며 전투구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화우건파 지역에 살육의 마귀를 풀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은솔은 부르검문 건물로 직행하고 추격자들이 그를 따라 들어간다. 그들은 은솔이 안에 숨었는지 궁금해하며 한 명은 그가 궁지에 몰렸다고 비웃는다. 리더는 은솔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은솔이 뒤에서 공격합니다. 리더는 그를 바보라 부르며 그 속임수가 유치해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솔은 그들과 싸우며 능숙하게 무기 공격을 피합니다. 리더는 놀라며 이 녀석이 어떻게 검술 경로를 읽는지 궁금해합니다. 은솔은 혼란과 좁은 복도를 이용하여 추격자들과 치열하게 싸운다. 추격자 중 한 명은 이 복잡한 장소가 그들의 공격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은솔에게 죽임을 당한다. 추격자는 은솔이 고의적으로 이곳으로 유인했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은솔은 좁은 공간에서 상대의 공격이 짧아져 힘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예측 가능해진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이 별로 숙련되지 않았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하나씩 상대하면 이길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추격자 중 한 명이 소리치며 공격하지만 은솔은 피합니다. 다른 사람이 채찍으로 공격하지만 채찍이 예상치 못하게 벽에 튕겨나가 은솔을 치게 되어 은솔은 균형을 잃고 땅에 쓰러집니다. 추격자 중 한 명이 기회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움직여서 이곳을 탈출하라고 외칩니다. 추격자가 도망치기 전에 갑자기 멈춥니다. 누군가가 그를 막고 차갑게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망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은솔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전사가 나머지 추격자들을 모두 물리친 후 은솔에게 다가가 그가 그들의 리더인지 묻습니다. 전사는 은솔의 실력을 칭찬하고 그가 이전에 사용한 검술이 화우검법인지 묻습니다. 살인자는 자신을 우문청이라고 소개하며 은솔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전 장면에서 문청은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그들이 도망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주저하며 그곳에서 싸우는 게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청은 그들의 비겁함에 화가 나서 순식간에 모두 죽입니다. 그는 경멸하며 생각한다. 이래서 그는 현재 고급 홀에 도달하지 못한 패배자들과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은솔이 대답하려고 하자 문청은 크게 웃으며 곧 죽을 사람의 이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청은 은솔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은솔은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채찍이 그의 검을 감싸고 쉽게 부러뜨립니다. 문청은 비웃으며 화우검파의 고급관에서는 방어 기술 하나만 가르친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은솔은 놀라며 상대가 어떻게 빛나는 신비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자신이 모르는 정보망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문청이 다시 그를 공격하며 싸움 중에 생각에 잠긴 그를 꾸짖습니다. 그들 사이의 싸움은 격렬해지고 은솔은 상대가 그의 앞길을 모두 파괴하고 있으며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그와 싸우는 것이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솔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 물러난다. 문청은 실망을 표현하며 은솔에게 이런 실력으로는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청은 그의 사슬 무기로 전방위 공격을 퍼부어 은솔을 모든 방향에서 그물에 가둡니다. 그는 비꼬듯이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버둥인지 묻고 빛나는 신비주의 같은 방어 기술로는 그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은솔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때 은솔은 문청이 무기로 짠 거미줄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문청은 웃으며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한다. 곧 은솔은 상황을 분석하고 빛나는 신비주의를 사용하여 공격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을 만큼의 힘을 생성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그는 훈련을 떠올리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강철을 관통할 수 있는 파괴적인 힘. 은솔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서 거대한 공격을 퍼부어 문청을 완전히 놀라게 하고 그의 방어를 산산조각내며 충격 상태에 빠뜨립니다. 은솔은 전투가 끝난 후 숨을 헐떡이며 문청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폭발시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비할 데 없는 번개와 천둥의 기술을 사용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은솔은 이 기술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강사가 말한 대로라고 생각하지만 피를 토하며 이 기술이 현재 자신의 수준에는 너무 고급이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승리에 안도하지만 전투가 오래 걸렸고 제한 구역이 곧 바뀌니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갑자기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고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앞에 서 있는 살인악마를 보자마자 얼어붙습니다. 은솔은 왜 살인악마가 여기에 있는지, 그가 싸우는 동안 이 지역이 제한구역이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싸움에서 도망쳐 온 게 아니라고 결론짓고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악마가 반응하지 않는 걸 보고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솔이 그를 지나치려 할 때 악마가 갑자기 뒤에서 빠르게 공격합니다. 은솔은 피하지 못하면 목이 베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은솔은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피하고 방랑수로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칼을 휘두를 때 존재조차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솔은 대결을 준비하며 상대의 침착한 태도에 속지 말고 자신이 움직이려 할 때 악마가 즉시 공격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은솔은 사후에게 배운 교훈을 떠올립니다. 포식자가 사냥을 할 때 포식자가 더 빠르더라도 먹잇감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먹잇감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는 먹잇감이 움직이는 순간 공격하여 항상 사냥에 성공합니다. 은솔은 그런 상대를 어떻게 대할지 고민하며 수업의 나머지를 떠올립니다. 포식자가 타이밍에 맞춰 공격한다면 해결책은 그의 움직임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솔은 이 전략을 적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예측 가능한 지그재그 경로로 움직이기 시작한 후 방랑하는 야수의 길을 사용하여 예상되는 공격을 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여 상대의 방어에 빈틈을 만들어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인해 은솔은 충격에 빠집니다. 살인 마귀가 잠시 그의 앞에 서고 은솔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공격을 멈추고 떠나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은솔은 왜 그가 멈췄는지 자신도 모르게 제한구역의 경계를 넘은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싸움을 되돌아보며 온 힘을 다해 공격을 피했지만 상대의 방어에 단 하나의 틈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진정한 고수의 경지를 인정하며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의 넓이와 그 안에 강한 사람들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마의 무술이 자신이 측정할 수 없는 수준에 있으며 그의 할아버지를 죽인 자도 비슷한 실력을 가졌다고 결론짓습니다.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져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수준의 숙련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나 보가의 은솔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 사람은 그를 오랫동안 찾아다녔다며 그가 방랑수도의 길을 배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은솔은 이 사람이 자신을 잘 아는 척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자신의 정보가 퍼졌음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곧 죽을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고 비꼬듯이 말한 뒤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은솔은 쉽게 공격을 피했다. 공격자는 은솔의 능력에 감명을 받으며 그의 짐승 같은 감각으로 공격 경로를 예측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가 미래의 10대 마왕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악마의 씨앗일 때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솔은 상대방의 기운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섬에 있는 모두가 10대 마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남자가 그 중 하나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산만한 생각을 떨쳐내고 싸움에 집중하려고 애쓴다. 타격을 주고받는 동안 은솔은 자신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감각, 이상한 에너지 흐름을 느낀다. 은솔은 할아버지와 수업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조사한 시신 중 하나가 하이비펑 가문의 5호 참검에 의해 죽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부 상처는 없지만 피해자의 뼈가 모두 부서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기술은 충돌할 때마다 상대의 몸에 기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현재 은솔은 자신이 맞서고 있는 기술이 헤비풍 가문의 5호절도라는 것을 깨닫고 외칩니다. 그의 상대는 은솔이 자신의 전투 스타일을 알아차린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은솔은 그의 할아버지가 설명한 이 기술의 또 다른 특징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흡수 기술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소용돌이처럼 작용하며 매번 부딪힐 때 상대의 무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은솔은 할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신 교훈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히비풍 문파가 마치 호랑이처럼 싸우며 상대방의 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통째로 삼키는 기회를 노린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 은솔이 할아버지께 이 문파가 가장 강력한지 여쭈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흡수 기술이 양날의 검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속임수일지라도 사용자를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은솔은 이 흡수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의 검을 자신 쪽으로 비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상대인 히에비 펑 가문의 펑옥은 이제 진지하게 그와 맞설 것이며 자신의 가문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씨앗을 뿌리 뽑겠다고 맹세합니다. 펑악이 공격을 개시하자 은솔은 자신의 검을 땅에 깊숙이 꽂아 펑악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은솔은 그 검을 지렛대처럼 활용하여 펑악을 발로 차서 균형을 잃게 만들고 그의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펑아크는 화가 나서 은솔이 비열한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합니다. 은솔은 그 속임수가 효과적이었지만 큰 피해는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대가 오랫동안 훈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대응할지 압니다. 은솔은 스승에게 배운 또 다른 교훈을 떠올립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라. 진정한 속도는 그보다 0.1초 더 빠른 데 있다. 교전의 순간 은솔은 상대보다 더 빨라지기 위해 에너지 흡수 기술을 사용할 것을 결심한다. 펑아크가 다시 공격하지만 은솔은 당기는 힘에 저항하지 않기로 한다. 반대로 그는 그 힘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그 추진력을 이용해 자신의 검을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공격의 방향을 바꾸어 펑악에게 성공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펑악은 충격을 받으며 은솔이 에너지 흡수 기술을 자신의 이점으로 바꿨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멀리서도 바위를 끌어당길 만큼 강력하며 가장 숙련된 검객조차 그러한 힘을 정확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는 은솔 같은 젊은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시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은솔은 흡수가 강할수록 자신의 검이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며 그런 공격에 의미가 없다고 여깁니다. 펑악은 좌절하며 소리칩니다. 그는 은솔이 이 전술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은솔은 상대가 에너지 흡수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펑악은 그를 물리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펑악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돌진하고 은솔은 이 순간이 자신이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솔은 화우검의 첫 번째 기술인 빛나는 신비술을 준비하여 사용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방어를 포기한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여 강력한 방역을 펼치고 펑악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펑악은 무릎을 꿇고 충격에 휩싸여 그것이 정말로 광휘신법이었냐고 묻습니다. 은솔은 그것이 맞으며 매우 위험천만한 기술이었다고 확인합니다. 은솔은 방어적인 광휘신법 기술을 완전한 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대의 모든 공격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펑악은 놀라움을 표현하며 그 기술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솔에게 그냥 떠날 것인지 묻습니다. 은솔은 자신이 복수의 일부가 아니라고 명확히 대답합니다. 펑악은 마교에 은솔처럼 독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은솔은 다시는 서로 마주칠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펑곡은 부상으로 인해 쓰러지고 갑자기 그의 뒤에 다른 인물이 나타나자 펑악은 그에게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가면을 쓴 살인 악마가 펑악에게 다가가면서 정파 출신으로서 매우 유용했으며 그의 죽음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펑악은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첩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악마는 그가 마교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를 죽입니다. 섬의 다른 곳에서는 수련생이 목숨을 구하려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우리는 서진하가 몸에 박힌 무기를 하나씩 뽑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부상을 입은 채로 서 있습니다. 그녀 앞에 적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리더는 그녀가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조롱하며 지옥의 혈성독에 중독된 후 정말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해독제가 없으면 그녀는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진아는 자신의 운을 저주하며 숨겨진 무기와 독을 사용하는 조직적인 그룹이 있을 줄 몰랐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들은 진아가 왼손에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싸울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그녀에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오른손잡이 검객이 갑자기 왼손으로 능숙해질 수는 없다고 말하며 항복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들이 함께 그녀를 공격하지만 진아는 놀라운 기술로 막아냅니다. 그러나 그녀는 팔에 부상을 입습니다. 또 다른 독침이 그녀를 맞췄다는 것을 깨닫고 15분 내에 해독제를 얻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포위되고 부상을 입은 그녀는 항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지나는 공격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가운데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매복당해 하나씩 쓰러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은솔이 개입하여 서진하를 매복에서 구출해냅니다. 은솔은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시신을 땅에 흩뿌립니다. 은솔은 학살의 중심에 서 있고 진아는 조심히 뒤로 물러서며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에게 아기가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녀는 공격자 중 한 명의 몸을 수색해 작은 병을 발견하고 그것이 해독제임을 깨닫습니다. 이 해독제로 피해 요새의 나머지 멤버들을 더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솔이 떠나려 하자 진아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독에 중독되었으며 터지기까지 10분 남았다고 말합니다. 은솔은 냉정하게 그녀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기 온 이유가 그녀를 포함한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를 그냥 보내주는 유일한 이유가 직접 그녀를 죽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진아는 그녀가 떠나면 죽을 거라며 결국 자신도 경쟁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절박하게 그녀는 해독제를 주면 함께 일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은솔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진아는 남은 사람이 20명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그룹에 속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그들을 다 상대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면 그들에게 대한 무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다면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은솔은 그녀의 제안을 고려하며 지금까지 그녀를 본 것을 바탕으로 그녀가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적이지만 속임수나 배신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그는 합의 조건에 대해 묻자 그녀는 둘만 남을 때까지 함께 일하고 서로를 배신하지 않기로 맹세하자고 제안합니다. 잠시 생각한 후 은솔은 그녀에게 해독제를 던졌고 그녀는 고마워한다. 갑자기 은솔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제한 구역이 생긴 건 아닌가 궁금해한다. 그는 진에게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이 지역이 제한 구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합니다. 은솔은 그녀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섬의 대부분이 이미 제한 구역이 되었고 새로운 제한 구역이 나타난 것은 이제 나머지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정말로 다른 훈련생 그룹들이 나타나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은솔은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 온 사람 중 한 명이 은솔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한 연습생이 모두가 합의하여 은솔과 진아를 먼저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다른 연습생이 그들을 알아봅니다. 방랑하는 짐승의 길을 배운 보은솔과 검술과 다른 연습생들에 대한 조사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서진하입니다. 상대 그룹의 리더는 이제 은솔과 서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왜 그들이 팀을 이루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으며 이제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은솔은 자신이 얻은 해독제 가루의 병을 기억하고 지옥 혈성의 독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아는 가루를 공중에 뿌리자 상대방은 그것이 지옥 혈성의 독이라고 믿고 크게 당황합니다. 은솔과 진아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신속히 도망칩니다. 상대 중 한 명이 그 가루가 독이 아니라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지도자는 그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진아는 그 가루가 짙은 연기를 만들어 눈을 속이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아는 탁 트인 공간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작은 동굴이 많은 암석지대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은솔은 그녀에게 같은 의견인지 물어보고 그녀는 싸움을 벌일 동굴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은솔은 그녀에게 자신이 아는 동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녀를 좁은 입구와 긴 통로가 있는 동굴로 안내합니다. 진아는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가 방랑수도의 길을 이제 막 배웠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고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바위 지역을 향해 출발했고 도착했을 때 진아는 이전에는 없던 이상한 안개를 발견했습니다. 은솔도 그녀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살인 마귀가 나타납니다. 진아는 충격을 받아 그들이 살인 마귀이며 이곳이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솔은 침착하게 마귀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관찰하며 그들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사들이 이곳을 금지구역으로 선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진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은솔은 경계를 넘지 않는 한 악마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은솔은 만약 싸워야 한다면 이곳이 최악의 장소는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제한 구역을 등지고 서면 벽을 등지고 동굴에서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진아는 그에게 동의하며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을 쫓던 그룹이 도착하고 그들의 리더는 비꼬듯이 도망치는 것이 끝났는지 묻습니다. 두 팀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고 킬링 데몬들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수생 중 한 명이 은솔과 진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불평하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하고 즉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